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주열 한원 총재가요, 정부의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대책을 했지만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좀 쓰겠다 하는데요. 자, 지금 그 2002년 경영학 대가 피터 드러크는 인류의 미래를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해 한국의 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답니다. 이미 수차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한국 사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지금 가계비 대책을 낸 지 나흘 만에 부동산 과열대는 또 대책을 내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25일 날인가 있었던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을 공급 분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공급을 축소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대책, 즉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라는 조짐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러는데요. 자, 지금 이 부동산 과열 조짐에 대한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에는 사흘 동안 25,000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저금리에 오를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하면 다 사놓으면 가격이 뛰어서 매매 차익을 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이 공급이 억제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고 지금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제한되면 희소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열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도대체 이 정부는요, 국민을 다수를 위해서 있는 정부입니까? 안 그러면 소수의 투기업자와 그 부동산 건설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정부입니까? 자, 이 한편에는 또 엉뚱한 기사가 있습니다. 미분양이요, 32개월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공급 과잉이 온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이 세계적이라서 한국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고,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서 대책이 미흡하다 하는데 사람이 줄어드는데 노인들은 곧 죽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가 이 과열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좀 정신 나간 나라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는 다 미분양인데 일부 지역만 이렇게 투기붐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8.8% 증가하고 분양 물량도 예상보다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에서는 2, 3년 뒤에는 공급 과잉이 심해져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부족한 것은 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미분양이 우려돼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걸로 나왔는데요. 자, 딱 깨고 이야기합시다.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는 지금 과잉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겁니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투기 수요가 나타나서 한마디로 저금리에 그리고 잠겨 있는 돈이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그런 돈들이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버블 세븐 같은 수도권 한마디로 명품 프리미엄 지구에는 투기가 과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이 가수요가 붙어서 이 물량 부족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과잉이면 정부가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면 지방을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런 정부의 이런 8.15 가계부채 대책을 두고 집값 상승을 대려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 입주 거부가 2012년에 있었는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이 지금 둑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은요. 이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정권들은 항상 부동산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띄워서 그 속에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 같이 건설업이 과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가 이런 어떤 질문에서는요.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토건 이런 부분에서 기계나 중장비가 많이 도입되고요. 또 현장의 일당 노동자들도 지금 이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띄우게 되면 모든 어떤 분야에 파급 효과가 미쳐서 거기에 인테리어 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복덕방 업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요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건설업을 띄우는 그런 역할들을 이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해왔습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도 결국은 딴 거 있습니까? 지금 창조경제, 문화융성이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용이 있습니까? K-팝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립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띄워서 경제의 성장률을 이끄는 이 동력 역할을 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가계부채 때문에 겁을 먹어서 부동산 공급 물량을 줄인다 했는데 이 부분도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면 엄청나게 과잉 공급이 되고 물량이 남아도는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방에 지금 나타날 폭탄들을 갖다가 의식을 해서 공급 물량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바치겠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건설 경기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을 줄이면 건설회사 일부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업에 있어서는 재미가 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부동산이 과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자,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한국에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많은 주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무시하고 몇몇 주식들에만 이 화제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전체 주식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걸로 이렇게 보여줘서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불황이다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어떤 주식은 가격이 맨날 똑같은 주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저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인가? 저는 숨어있는 돈 많은 사람의 돈이 수백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자금이 800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중에 5월 말에 이제 부동자금이 959조고 올해 1000조를 돌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나 인하해서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렸지만은 2014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제는 더 침체하고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가계부채는 1200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들이 10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디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유동성의 함정에 걸려서 돈이 돌지 않고 1000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자, 지금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현재 경제가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 굉장히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연준은 연방준비은행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양적 완화 이후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한국 돈으로 하자면 수천조의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갖다가 풀다 보니까 7년 동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낮은 금리에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이 시중에 공급되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산 가격의 버블, 즉 미국의 지금 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한마디로 거품을 갖다가 불러일으켰고 또 그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 있다는, 모든 거품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서브프라임 위기가 생긴 부분도 결국은 당시에 2000년대부터 미국에 공급된 이 벤처 버블 이어서 수많은 돈들이 그런 부동산 버블을 가져와 가지고 터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시중에 불려있는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중에 깔려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나 무슨 미국의 정권 가격들이 다운을 이렇게 좀 돼서 이것이 폭탄이 터져버릴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딜레마는 이런 어떤 투자 대상인 부분에서는 뭐 정권이라든지 또 일부 미국의 목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실물 경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투자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저금리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을 갖다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제조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돈으로는 가지 않고 한마디로 투기하는 이런 어떤 분야에만 돈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수천조를 저금리로 거의 제로 이자로 풀었는데 이 위기가 회복되기는커녕 이 경제는 그냥 숨만 겨우 스일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요, 이렇게 저금리로 돈을 수천조 풀어봤자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거냐, 안 그러면 그 깔린 돈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낳을 수 있는 분야, 즉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정권시장에 풀려가지고 거품으로 한번 터져버릴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는 거의 안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 분야에 거품을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저금리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게 이바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다, 미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때처럼 한번 붕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금리 인상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이 금리를 올리겠다 하니까 한국 같은 이런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이제는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이 주식을 팔아서 한국 돈을 가지고 그걸로 달러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흥국 통화가 평가절하가 되고 그리고 이 한국의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췄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릴 형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에 물려있는 사람들 중에 터져버릴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또 금리를 따라 올리는 형편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그냥 동결을 기준금리를 갖다가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금리하고 한국의 금리하고 차이가 이제 별로 없어지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 유출이 계속 가세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이 거품 논란이 일은 미국 정시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가져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기보다는 조금씩 해서 서서히 미국의 정시에 깔려있는 거품을 빼려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올린다면 그건 뭐 한국에도 좋은 부분이죠. 수출도 잘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정시에 끼어있는 거품을 갖다가 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전국의 부동산은 과잉 분양이 되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몇 군데 이 수도권의 버블7 같은 지역에만 지금 불티나게 10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동산 과열은 결국은 언젠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군데에 일부 몰려서 부동산 과열 현상을 빚는 부분이요. 결국은 지돈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저금리를 이용한 한마디로 대출에 의존한 부동산 투기 거품을 갖다가 일으킬 겁니다. 자, 한국의 지금 실물 경기, 각종 제조업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모든 지수들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부동산만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에 따라 가지고 이 지금 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해줌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정부의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 정책, 그리고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 이게 결합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마디로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부동산 관련 3법을 갖다가 또 철폐도 해줬지요. 자, 그래서 실물 경기는 추락하고 부동산만 와글와글 일부만 끌어서 다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요. 한마디로 빚더미에 이렇게 기반을 해서 투기 열풍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런 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들은 지하로 숨지 이것이 과연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과잉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중심이 되어서 거품이 팡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때는 모두가 끝장이 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또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정부의 정책 뒷받침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투기 수요는 손수건 폭탄을 돌리다가 언젠가 누구한테 가서는 터집니다. 그때까지 내가 벌어먹겠다라는 솔직히 이기적인 이 마음의 산물인데요. 자, 그때 마지막에 그 폭탄을 지르는 사람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동산 폭탄 머지않아 터지니까 절대로 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말고, 이럴 때는 차라리 어디 뭐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면 집에 그냥 5만원짜리로 장판 밑에 깔고 있는 게 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